무엇인가? 누릴 수는 있을 뿐 가질 수는 없다. 여러분들 재화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 재화의 거래는 내가 어떤 특정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정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이 제품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죠. 즉 눈에 보이는 이 제품, 물리적인 제품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는 어때요?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행할 권리는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항공기입니까? 아니에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남게 되는 티켓과 영수증뿐이란 말이죠. 즉 소유권 분리변경 법칙.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비스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즉 무형성과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등이 있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될 것인가? 뭐 무형성,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예. 실체를 보거나 만질 수도 없단 말이죠.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상상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크게 이제 실체적인 단서를 제공하거나,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 관리를 하거나, 뭐 구전 활동 등의 활용의 예가 있는데, 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롯데 호텔에 대해서는 롯데 호텔에 대한 예를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비분리성도 마찬가지죠. 이 비분리성도 분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 배달을 부탁하든 택시를 타든 혹은 치과 치료 서비스를 받든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은 직원 선발 및 교육이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서비스망의 구축 등인데 이것도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질성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질성에 대한, 즉 다르단 말이죠. 같지가 않아요. 그럼 서비스가 서로 다른 거에 대한, 즉 같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은 표준화와 개별화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소멸성,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네.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재고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럼 여기에 되는 것도 제가 이 대응 전략도 수요 공급의 조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서비스 특성별 대응 전략을 호텔 롯데의 서비스 특성에 따른 대응 전략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죠. 먼저 무형성 극복 전략부터 보시면은 이 롯데에서는 이 글로벌 트래블러즈 선정 2년 연속 아시아 최고 호텔 선정 사실을 주요 매체에 알리고 포스터와 전수막을 부착했다. 이와 함께 유명인사,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과거 VIP 투석객의 사진을 게시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실체적인 단서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Save the Earth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배치하고 참가에 대한 감사 카드 및 기념 선물을 증정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기업 이미지를 관리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기업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다음에 그 황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기업 이미지 관리가 되겠고, 그다음 사회 지도층을 초청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거래선 비서 모임인 샤롯데 클럽을 운영해서 구전 활동을 활성화했다. 이것도 바로 요즘 말씀 좀 전에 보여진 구전 활동의 활용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호텔 롯데를 통해서 무형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죠. 그다음에 이 비분리성 극복 전략은 호텔 롯데 어떻게 했던가? 과거 단체객 중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호텔 특화 차원에서 이 상류 고객층의 단골을 확대하면서 회원제 식당을 운영해서 고객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고객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분리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단점을 극복을 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직원 선발 및 교육이라든지 서비스망의 구축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고객과 접촉하는 서비스 요원을 어떻게 돼요? 신중히 선발을 하고 이와 함께 또 철저히 교육을 하는 것이 비분리성을 극복하는 요인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고객 구성이 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제가 롯데 호텔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고객이 원활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의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 그렇죠? 다양한 지역에 만약 여러분들 사용하는 제품이 문제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곳곳에 서비스망이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곳곳에
서비스, 서비스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그 다양한 지역의 서비스만을 제공해서 쉽게 문제가 발생된 그 제품을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서비스망이 구축되게 되겠죠. 물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너무 다양한 지역의 서비스망이 구축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비용이 발생되겠죠. 그럼 그것도 이제 그런 비용을, 그런 거를 가미를 해서 또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질성에 대한 극복은 이제 롯데 호텔에서 어떻게 했는가? 호텔 체인별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리 매뉴얼을 활용을 하고, 이 조리 매뉴얼을 활용을 해서 체인별 요리 종진 대회를 통해서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했고, 이 서비스 표준화, 개별화를 위해서 서비스 부문별로 서비스 매뉴얼 교재를 발간하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시켜서 표준화와 이 개별화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죠. 그다음 고객 선호도를 고려해서 다양한 객실 타입을 준비해서 이 어메니티를 차별화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객실 타입의 업그레이드화를 통해서 객실 타입의 어떤 그런 그 수준 높은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질성을 극복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멸성 극복에 대한 전략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했는가? 이 비수기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할인된 가격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아워를 활성화시켰고 또 주류업장에서는 주말 비수기에 특별한 할인 가격으로 메뉴를 판매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호텔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 손님이 객실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것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특히 객실 같은 경우는 손님이 그날 매일매일 묵지 않으면 그냥 한마디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소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 호텔들은 이 비수기의 직원과 직원들 가족들에게 이 패키지, 아주 저렴한 저가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객실을 묵지 않아서 통통 비게 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라도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비수기에는 호텔 직원들에게 그 할인된 저가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고객 직원들이 또 그 가족들을 호텔에 이렇게 투숙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에게도 뭐 저가에 본인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이렇게 호텔에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직원은 물론이고 호텔에게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윈윈이 되는 그런 윈윈 전략을 통한 서비스 소멸성 극복 전략이 되겠죠. 자, 다음 서비스의 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서비스는 위기가 발생되는가?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들으시는데 아무래도 뭐 온라인상에서 들으시면 혼자 들으시지 않습니까? 복장도 자유롭게 또 뭐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피곤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음료수 들을 수가 있겠는데 저도 여러분들 한 잔 마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들으실 수 있죠. 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둥글레차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티라든지 그런 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음용하시면서 이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겠죠. 자, 서비스의 위기. 왜 위기인가? 그것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전히 고객을 봉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고객은 왕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객은 왕이다. 그런데 정말 고객은 왕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 성공적인 기업들의 공통적인 조직 문화는 이익이나 매출 지향적인 경영보다는 이 고객 중심적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이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 열심히 고객 만족을 외친다. 고객 제일주의, 고객은 왕이다. 고객 감동주의, 고객 만족주의 하고 있지만 그래서 또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런데 서비스를 강조하는 기업들 중에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실시하는 기업들은 의외로 많지 않단 말이죠. 즉 기업들의 고객 만족 외침은 대부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배달이 늦거나 불량품을 갖게 되거나 잊어먹은 주문이라든지 게으른 직원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퉁명스러운 대응이라든지 불친절한 태도 등 또 고객을 실망시키는 서비스, 이것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흔하게 일어난다. 비일비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요즘에도 보면은 의외로 많은 이런 그 고객을 봉으로 인식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서비스가 많이 있다.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비행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튜어디스에게 뭐를 요구했을 때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죠. 물론 이제 바쁘지만 요청했는데 거의 어떤 경우에는 한 10분이 지나서 오랜만에 갖다 준다거나 혹은 잊어버린다거나 또 원하는 대로 신속하고 확실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자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고장난 컴퓨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된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고급 백화점